네, 애플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약간 기술적 반등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동안은 이게 약간 반대 개념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가 좀 올라가잖아요. 이게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이때 쫄래쫄래 올랐잖아. 그러다가 딥시크 이슈로 해가지고 최근에 엄청 빠졌죠. 거의 20% 가까이 빠졌는데, 그치? 근데 이럴 때 엔비디아가 올라갈 적에 반대로 애플은 빠졌었어요. 그치? 봐봐. 그치? 봐봐. 애플은 오히려 빠졌었어. 빠졌다가 지금 반등해서 올라가는 거야. 약간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어떤 것도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딥시크 이슈가 좀 강하게 시장에 파장이 크면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잠시만 화면 좀 전환하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 요걸 좀 같이 봐야 돼서 한국 증시, 네, 한국 증시를 좀 보여줄게. 한국 증시도 오늘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SK하이닉스가 폭락했죠.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잘 올라가다가 딥시크 이슈로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빠지면서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게 HBM을 제공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동안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11.86%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했죠. 그 HBM을 엔비디아에게 가장 많이 납품하는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빠지니까 SK하이닉스도 빠졌어요. 딥시크 이슈로. 근데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도 예, 반도체 회사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빠진 거 볼까요? 삼성전자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3.72% 빠졌어요. SK하이닉스가 10% 이상 빠질 적에 삼성전자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죠. 왜 많이 안 빠졌을까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게 HBM을 납품한다는 소식은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계속 찾아보는데 아직은 삼성전자가 HBM을 엔비디아에게 납품한다는 소식은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금 이슈는 딥시크 이슈로 해가지고 그 해당되는 딥시 그동안에 수혜를 받았던 종목은 빠지고 그걸로 인해서 뭐 좀 악재적인 요소가 있었던 종목은 덜 영향을 받고 이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이와 같은 현상이 그 애플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애플은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애플도 그거 있잖아요. 뭐 AI 에이전트라고 해야 하나요? 인텔리전스? AI 인텔리전스를 애플 기기에다가 뭐 이렇게 적용을 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뭐 그것이 솔직히 그렇게까지 뭐 엄청난 기술력도 아니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의 기술력도 아니고 뭐 AI는 뭐 애플이 뭐 잘하고 있다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딥시크 이슈에 있어서 그만큼 애플은 영향을 받진 않았어요. 엔비디아가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애플은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죠. 약간 이런 개념이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요번에 뭐 실적 이야기 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요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시장을 바라보는. 네, 애플의 그 실적, 네, 2024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이 2024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전체 매출은 증가했지만 아이폰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하고 중국 시장 매출이 11% 감소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네, 아직까지 이게 정규장은 아닌데요. 그래도 뭐 좀 올라가긴 했죠. 상승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거래량 그래도 동반되긴 했는데 하여튼 올라가긴 했습니다. 거래량 동반됐으니까 올라갔으니까 의미가 있긴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올린 캔들 나왔으니까. 그것도 클로징 화이트 마르부츠 캔들 나왔죠. 그래도 좀 올라갔 긍정스러워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뭐 애플이라고 한다면 아이폰이 좀 대표적으로 상징적인 뭐 제품이라 될 수 있죠. 그리고 중국에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부분이 좀 안 좋게 나오긴 했죠. 물론 이제 애플의 그 전체 매출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은 증가하고 아이폰과 중국 시장 요 부분 때문에 우려가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뭐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주가는 상승했을까 이런 거는 그냥 우려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 봤을 때는
네,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애플이 2024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전체 매출은 증가를 했다. 그 전체 매출이 이건데 여기 레베뉴. 네, 이게 전체 매출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도표인데요. 예상치 초과. 우선 EPS도 예상치를 초과했고 총 매출도 뭐 그렇게까지 많이 초과한 건 아닌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빌런이죠. 빌런이니까 1241억 달러에서 1243억 달러. 약간 뭐 한 2억 달러 정도 증가하긴 했네. 그리고 아이폰은 예상보다 하회했네. 아이폰은 71억 달러, 아니 710억 달러를 이야기했는데 예상했는데 691억 달러니까 약간 마이너스 2.7%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요거 예상치 초과 EPS 주당 순익도 2.35달러에서 2.40달러. 그리고 매출도 올라갔고 아이폰 매출만 710억 달러에서 691억 달러로 네, 마이너스 2% 정도, 2.7% 정도 하회했고 맥에 대한 매출 요거는 12.9% 예상치 초과했고 아이패드는 10.5% 예상치를 초과했고 기타 제품 웨어러블 쪽은 예상치보다는 웨어러블 쪽은 좀 예상치보다 하회했습니다. 마이너스 2.2%. 그리고 서비스 매출은 1.0% 상승했고 총 이익률 그로스 마진은 예상치를 초과했습니다. 46.5에서 46.9. 돈 많이 벌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매출이 증가했고,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매출이 증가한 상태에서 EPS까지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뭐 좋은 거죠, 뭐. 이게 증가한 게 아니라 예상치를 초과한 거죠. 그럼 뭐 좋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실적은.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대표적인 게 뭐 아이폰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웨어러블이 있긴데, 아이폰 매출 비중이 크긴 크네. 여기 아이폰 매출 비중이 71억 달러, 710억 달러죠. 아니, 691억 달러. 거의 700억 달러지. 아이폰이 많이 차지하긴 하네. 여기. 그 각 제품에서.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줄어든 건 아니니까. 마이너스 2.7% 줄어든 거니까. 그리고 매출은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뭐 크게 문제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그리고 EPS까지도 증가했으니까. 그럼 뭐 됐죠 뭐. 예. 근데 다만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아이폰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니까 그것이 약간 줄어든 부분은 우려스럽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이 평가를 한 거죠. 그리고 중국 시장이 아이폰 애플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잖아요. 근데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도 11% 감소했다는 거니까 향후의 미래적인 뭐 그런 전망을 봤을 때 좀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감소가 글로벌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애플 인텔리전스 서비스가 중국에서 제공되지 않는 점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4분기 실적 개요. 애플은 2024년 4분기 매출이 1243억. 어우, 그게 되게 커. 규모가. 한국 돈으로 165조야. 어우씨. 4분기가. 하여튼간 큽니다. 1243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4%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또 4% 증가했고. 그러니까 뭐 재무적으로는 다 좋게 나왔어요. 다만 이제 부분적으로만 한 거죠. 하지만 애플의 매출이 691억 4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710억 3천만 달러보다 3% 이거 반올림해서 이제 3%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네, 주당 순이익 EPS죠. 예상보다 높았지만 핵심 제품이 아이폰 매출이 부진했습니다. 맥과 아이패드 부문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초과하며 예상보다 강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맥하고 아이패드는 규모가 뭐 그렇게 크진 않죠. 확실하게 아이폰 매출이 거의 70억 달러, 700억 달러니까 나머지는 약 10억 달러 정도니까 그래도 뭐 예상보다 강한 성장을 기록했다는 거.
서비스 매출은 14% 증가하며 애플의 수익성을 견인했다. 서비스 매출은 서비스 쪽도 좀 큰 편이긴 하네요. 아이폰이 70억 달러, 서비스 매출은 약 26억 달러니까 반올림해서 30억 죄송합니다. 300억 달러. 예, 요건 이제 263억 달러. 네, 중국 시장 매출 11.1% 감소.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 시장 매출이 185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11.1% 감소한 점입니다. 이는 애플의 글로벌 성장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매출 감소의 원인은 애플의 인텔리전스를 적용할 수가 없죠. 그 미국 정부의 제재로. CEO 팀 쿡은 CNBC 인터뷰에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출시된 국가에서는 아이폰 16 판매가 강세로 보였지만 중국에서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해당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판매가 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애플 인텔리전스는 영어권 일부 국가에서만 서비스 중이며 중국어 버전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고 조정 영향. 쿡은 매출 감소의 절반가량이 채널 내 재고 조정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변화. 4분기 이후 중국 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에 따라 일부 판매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품별 실적 분석. 아이폰 매출 부진. 아이폰 매출은 691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주요 원인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애플 인텔리전스 미 출시 국가에서 판매가 둔화됐고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감소됐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성장 둔화도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제품별로 실적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맥과 아이패드. 이거는 굳이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겠죠. 그래,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건 이제 되게 세부적인 이야기인 거니까 이거 넘어갑시다. 향후 전망. 아이폰 판매 회복 가능성.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더 많은 국가로 확대하면 아이폰 판매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내 정부 보조금 지급이 일부 수요를 회복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맥 및 아이패드 매출 성장 지속 전망. M3 칩을 탑재한 맥 제품군과 신형 아이패드 프로 출시 가능성. 향후 맥 및 아이패드 시장 반등 가능성. 서비스 부문 성장 지속. 구독 서비스 10억 개 돌파. 애플 TV 플러스, 아이클라우드, 애플 뮤직 성장, 광고 및 라이선스 수익 증가.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하이웨이 및 샤오미 등 로컬 브랜드와 경쟁 심화. 중국 시장 회복 여부가 애플의 향후 실적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혹시 기사 나오게 되면 이런 거 체크해 보시고요. 애플은 전반적인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판매 부진과 중국 시장 약세가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맥 및 아이패드 매출 반등, 서비스 부문 성장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확대 여부가 향후 아이폰 매출 회복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애플 4분기 매출은 1243억 달러로 전년 대비 4% 증가했고 아이폰의 매출 부진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2.7% 줄어들었고 중국 시장 매출은 11.1% 감소했고 맥과 아이패드는 15% 증가했고 성장. 그다음에 서비스 부문은 강한 성장으로 14% 증가했고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 국가에서 아이폰 판매가 강세를 보였다. 향후 전망. 애플의 인텔리전스 확장과 중국 시장 회복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실적 발표돼서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를 볼까요? 애플의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는 괜찮아요. 대처제표는 굳이 볼 필요 없고 워낙 돈을 잘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많이 돈을 못 벌면 대처제표 좀 재무상태표를 봐야 되는데 우선 돈만 체크해 볼게요. 매출은 이게 빌리언 그래서 이전 동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1995억 달러에서 1243억 달러.
증가했죠. 그 다음에 네, 영업이익은 403억 달러에서 428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도. 그 다음에 순이익은 339억 달러에서 363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꾸준하게 증가하죠. 그리고 EPS도 2.18달러에서 2.40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재무 이거 손익계산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재무는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아이폰의 매출이 약간은 좀 줄어든 부분, 그리고 중국 시장 그런 도전 과제가 좀 있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뭐 우려되는 부분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실적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하락한 거 대비 반등 정도는 나올 수는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차트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가를 돌파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겠지. 최소한 지금 하락한 거 대비 현상 유지는 가능한 거지. 왜? 당연히 실적이 좋게 나왔으니까 현상 유지가 가능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이게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와서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까지 좀 빠진 것은 과매도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정도 실적이면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차트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애플의 그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워낙 그 애플은 돈을 잘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도 잘 벌고 뭐 많이 번게도 많이 벌지만 안정적인 회사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이고 꾸준한 회사는 이렇게 좀 하락할 때, 그쵸? 오히려 하락할 때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 그럼 다시 반등. 또 하락하면 매수할 수 있는. 다시 올라가고. 그쵸? 그럼 하락하면 또 여기서 지지하니까 또 반등. 근데 이런 어떤 기법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인 큰 흐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어휴 씨, 진짜 많이 성장해. 이 회사는 꾸준하게 차트가 계속 올라가죠. 여기 차트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이렇게 흐름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 추세가 있고, 그럼 한 번쯤 조정 나오긴 하겠네. 예, 이렇게 올라오고 최근에 잠깐만. 최근에 여기서 이제 돌파게 나왔죠. 올라갔죠. 지금 조정 자리다. 그치? 깨졌네. 깨진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거죠. 현재 이 추세로 올라가다가 여기 깨졌죠. 이 자리에서. 깨지고 나서 이제 이 공간으로 내려왔죠. 근데 이 공간이 좀 넓네. 넓어. 그러면은 넓다야. 그러면 조정은 있을 수 있긴 하겠다. 네, 조정은 있을 수가 있는 자리긴 하네. 하지만 뭐 지금은 보시다시피 지지 라인 자리죠. 이렇게 딱 지지 라인, 요 자리에 딱 걸치면서 나 지지 라인 자리에서 반등해 준 거. 근데 지금은 뭐 반등을 좀 강하게 해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등을 좀 강하게 해주면 또 올라갔다가 뭐 이런데 저항대 가기 하겠죠. 저항대가 시작되는 자리가 뭐 보시다시피 한 248달러 정도? 그렇죠. 여기죠. 네, 여기에 보이는 거죠. 여기 시작되죠. 여기부터 이제 또 맞고서 조정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올라갔다 저항대 갖고서. 여하튼간에 지금은 뭐 반등해주고 있고, 그러면 이제 큰 그림을 본다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조정을 준다면 그냥 여기는 이렇게 플래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지금 빠졌다가 반등.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빠졌을 때 참 기회긴 하지. 돈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 회사의 그 재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영역은 뭐 진짜 돈을 뭐
많이 벌기도 해요. 많이 벌기도 하는데 뭐 퍼센티지도 높아요. 높긴 한데 그것보다는 이 회사는 꾸준하게 벌어요. 되게 알짜 회사야, 알짜 회사. 예, 진짜 알짜 회사입니다. 이 회사. 이거 한번 볼까요? 돈은 진짜 많이 쌓아놨어, 창고에. 예, 이 회사 돈을 창고에다가 그냥 그득그득 쌓아놓은 회사입니다. 네, 여하튼 간에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창고에 하여튼간 돈은 많이 있는 회사예요. 네, 요 정도만 체크하겠습니다. 네, 요 정도 볼까요? 네, 애플. 그냥 네, 지금 올라갔다가 약간 네, 반등 자리. 네, 뭐 공매도는 뭐 특별하게. 야, 근데 그래도 공매도가 좀 비중이 있다. 90 이렇게 되니까. 이게 최근에 좀 빠진 게 있어서인가 보다. 플래그 자리라서. 근데 뭐 미상한 잔고는 좀 줄어든 건 있고. 네, 여튼간 그렇습니다. 요 정도 볼게요. 또 너무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요 정도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